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매일 미국 나스닥을 보면서 코스피 시장이나 늘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코스피 시장이나 편파 종목 바라기 삼성전자를 아주 제 개인적인 편파적으로 분석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장기 투자자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형님, 누님, 동생님들, 구독자님들, 제 채널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주고 계시는 여러 미래 장기 투자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가 앞으로 초대박을 가기 위해서 세계 1위 인텔, 제가 어제 영상이었죠. 약간 끄트머리에서 어제 영상에서 인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삼성전자는 과거 10년 전에도 그래왔고 미래에도 결국에는 반도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초대박을 가는지 안 가는지 분명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저의 편파적인 긍정적인 제 해석으로는 삼성전자가 초대박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로서 제 스스로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아마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텔이죠. 인텔 제가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래왔고, 과거의 모든 삼성전자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을 때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삼성전자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스마트폰도 있겠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삼성전자를 초우량 기업으로 생각하고 국민주가 됐겠죠. 국민 주식. 하지만 미래에도 국민 주식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게, 과거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미래에도 물론 반도체가 있지만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있죠. 시스템 반도체에서 굴지 외국 기업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미래가 밝다는 게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이 D램과 메모리 반도체 역량만 충분히 발휘해 준다면 지금 모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박 간다. 말이 초대박이지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편파적인 긍정적 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뭐 사입이 아닌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입이라기보다는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편파적으로 한번 또 판단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세계 1위로도 갈 수 있는 게, 지금 인텔이 세계 종합 반도체에서 매출 순위 1위라는 건 알 겁니다. 인텔은 지나가는 똥개한테도 뭐 인텔 얘기를 하면 알 수도 있을 정도로, 그건 좀 뭐 과장된 거지만 인텔은 세계 최강자입니다. 반도체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최근 삐딱삐딱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최근에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인텔. 발표와 동시에 주가가 급락했죠. 어떻게 보면 좀 삼성과 좀 닮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삼성도 어닝 서프라이즈 있고 난 뒤에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저희는 이걸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죠. 하지만 그게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삼성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인텔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변에 인텔에 대해서 공정 개선이 뭐 어렵다. 그리고 그 미래의 공정 분야에 있어서 인텔이 종합 반도체 회사라서
팹리스 설계도 하지만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팹리스 업체들은 뭐 여럿 있죠. 엔비디아, AMD, 퀄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뭐 후들후들 거릴 그런 최강자들이 즐비합니다. 그런 최강자들이 있는 와중에 인텔이 종합 반도체인데도 왜 공정 개선이 어렵냐면 그 시대의 공정에 대한 전문 기술을 습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이겠죠. 엔비디아, AMD, 퀄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AMD는 과거 제조 라인이 있었는데 팹리스로 완전히 전향을 해가지고 대만의 발주를 집중적으로 주면서 그 파운드리를 설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생산 공정에 따라서 노하우가 있는 그 파운드리 업체 대만이나 삼성전자가 그걸 받아서 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간단하게 말해서 공정 세부적인 얘기를 떠나서 잘 만들면 됩니다. 잘 만들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겠죠. 근데 인텔은 어느 정도 고집을 했겠죠. 설계라 잘 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뭐 공정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해내는 거는 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5나노, 3나노 EUV 공정부터 시작해서 대만하고 삼성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 설계를 받아서 물론 그 만들어야 되겠지만 세계 최고인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도 종합 반도체지만 삼성의 장점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대 공룡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세계 초인류를 지향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연구원 그리고 마인드가 세계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한국인의 저력이 있죠. 그 DNA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반도체지만 파운드리도 물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설계는 좀 뒤지지만 그 설계 역시도 뭐 엑시노스부터 시작해서 결코 뭐 기술력이 뒤지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다른 그 팹리스 업체에 워낙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헤집고 나와서 어느 정도 뭐 앞서 나가면 좋겠지만 그게 좀 지금 약간 삐딱삐딱하고 있지만 미래는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인텔이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또 7나노 공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텔이 10나노, 14나노, 22나노 뭐 나노가 뭐 내려가면 내릴수록 더 미세 공정이 들어가지만 겨우 10나노 공정을 지금 3분기에 본격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7나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했다는 말은 그 공정에 대한 뭐 개선이나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7나노 공정 GPU 자체도 약간 힘들게 됐고 겨우 해보이 뭐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출시 예정이라 하는데 이것마저도 어렵다고 합니다. 공정 전환도 한 2년이나 뭐 늦다고 하고 거의 뭐 제조 공정 자체를 아마 포기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주변의 전문가들도 뭐 제조 공정을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예 인텔도 지금 뭐 AMD처럼 과거 제조 라인을 들고 있지만 빨리 팹리스로 전향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빨리 아마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 서두르면서 인해서 삼성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수혜를 받으면 뭐 날아가겠죠.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대만에 거의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역시 대만에 발주를 주고 있고 퀄컴 역시도 대만에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대만이 최근에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도 뭐 삼성전자를 앞질렀죠.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도 삼성 시가총액 턱밑까지 올라왔고 하지만 최근에 들리는 그런 얘기는 엔비디아에서도 차세대 암페아죠 GPU 그걸 암페아 호퍼를 아마 공정을 뭐 7나노인지 8나노 공정에서인지 뭐 8나노 같은 거 LPP 공정이 있겠죠. 수주를 트위터에 저명한 트위터에 그러한 뭐 소식통에 의해서 발주를 일부 받는다 아니면 단독 수주를 받는다 이런 막 루머가 돌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만의 TSMC가 제 아무리 단독으로 파운드리만 받아서 하는 그런 업체지만 그 모든 물량을 미래의 파운드리 분야 그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걸 모두가 다 소화를 못 해냅니다.
물론 공정 또한 삼성과 거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삼성 역시도 그 공정을 4나노를 뭐 하지 않고 5나노에서 바로 3나노로 바로 직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던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한 엔비디아에서도 어느 정도 수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죠. 퀄컴의 스냅드래곤 875도 수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AMD에서도 뭐 일부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세계 굵직굵직한 그런 그 설계 그 팹리스 업체로부터 찌끄레기만 받아 먹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거기에 대한 기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인텔 역시도 마찬가지고, 인텔과 AMD도 경쟁 관계고 엔비디아와 퀄컴 모든 그러한 팹리스 업체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TSMC는 파운드리를 받아서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올인을 못하겠죠, 그 팹리스 업체들이. 그럼 삼성 또한 수혜를 받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된다면 아마 어느 지점에서 인텔도 제조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된다면 순식간에 삼성 쪽으로 파운드리가 넘어오게 된다면 완전 대세는 기울어질 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TSMC를 뭐 따돌린다 이것보다는 아마 점유율이 향후 1년, 2년, 3년 안에 점유율이 상당히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봐요.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수년간 이익이 인텔 같은 경우에는 감소할 것이다, 그런 내부 보고서도 있고, 그런 보고서가 그러한 뭐 곳에서 뭐 보고서가 나온다는 자체가 뭔가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반도체를 보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반도체 시장은 특히나 메모리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더 초격차를 벌리고 앞서 나가겠지만 그 파이도 당장이 커지겠죠, 상당히. 하지만 미래의 더 큰 먹거리인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당연히 물리다 보면 삼성전자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분명히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다가온다면 우리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모든 주주분들 분명히 그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초대박이 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씩 오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경제적 자유를 만끽하면서, 뭐 혹시 압니까? 달봉이 아빠님 이러면서 뭐 제 주변에 계시는 분 중에 제 구독자가 있다면 뭐 간단하게 뭐 소주라도 한 잔 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뭐 즐거운 상상도 해봅니다. 오늘 이만 그 파운드리에 관련해서 인텔의 최근 동향,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그리고 AMD, 퀄컴 뭐 여러 가지 맞물려 있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지만, 저의 코스피 시장이나 저의 편파적인 삼성전자 바라기 달봉이 아빠의 날카롭고 예리한 그러한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많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꼭 강요는 안 합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삼성전자에 대한 밝은 면을 편파적으로 한번 재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 구독자님들, 동생님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